안녕하세요. 10년 전 대구에서 시작해 서울과 밀라노에서 테일러샵을 운영하고 있는 투비맨 레오입니다. 오늘은 진짜 맞춤과 가짜 맞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트는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 발전은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보통 수트가 유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유행은 없어요. 영국 애들은 영국 방식대로 입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방식대로 계속 입어요. 몇백 년 전부터. 근데 이탈리아에서도 밀라노, 피렌체, 로마, 피렌체, 나폴리 다 달라요. 수트 입는 방식이. 그리고 미국도 다르고 일본도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트를 입는 문화가 아니고 한복을 입는 문화다 보니까 이렇게 유입이 되는 순서에 따라 유행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따로 유행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기성복이 없던 시절 맞춤복만 있었을 텐데, 맞춤복이 진행되는 방식은 원래 재단사가 재단을 하고 패턴을 뜨고 봉제사가 봉제를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연세도 드시고 은퇴도 하시기도 했고 기성복들이 들어오면서 맞춤 정장이 점점 쇠락해졌죠. 그래서 세탁소로도 가시고 수선실로도 가시고 많이 양복업계를 떠나시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한다고 하시는 서울에 있는 소공동에 있는 선생님들만이 남아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오시다가 다시금 한 20년 전쯤에 젊은 사람들이 재밌다, 이 기술을 한번 배워볼까 해서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이 유입되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좀 맞춤 시작이 좀 젊어지고 좀 커지기도 했는데, 테일러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아주 극소수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내가 재단사도 아니고 패턴사도 아닌데 그냥 사이즈를 재고 공장에, 기성복 공장에 보내면 옷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MTM 방식인데 대부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오픈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테일러샵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리스크가 적어요. 그러니까 기성복은 많이 만들어 놓고 재고 부담률이 있는데 테일러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책이 있고 골라서 돈 받으면 돈 받아서 만들고 리스크가 적잖아요. 초기 투자 비용이 아주 적고 리스크가 적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너도 나도 수트를 좋아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그들이 많아지니 그들은 봉제비라든지 다양한 이런 쓰여져야 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세이브가 되니까 많이 광고비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다수에 있는 MTM 하우스, MTM 하는 공간들이 자기들이 비스포크를 한다라고 자꾸 광고를 해요. 그러면 대중들은 MTM이 비스포크고 그냥 다 맞춤 정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맞춰요. 그 방식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 맞췄는데 실망하게 되죠. 나 기성복이랑 별 다를 게 없네? 나 기성복도 안 맞았는데 왜 이것도 맞춤 정장도 안 맞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성복이 안 맞으면 MTM도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약간의 수정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들은 맞춤 정장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좋은 맞춤 정장을 하는 공간들한테 안 가게 돼요. 저희는 100에서 지금 밀라노 라인까지 하면 한 300만 원대까지가 있는데, 혹은 500만 원대를 수트를 파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보다 훨씬 더 옷을 잘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그랬죠. 내가 잘 돼야 형님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고객님들이 형님한테 올라갈 수 있는 게 생기는 것인데, 내가 못하면 에이 여기도 별론데 저긴들 낫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 제 가격대 포지셔닝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시장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MTM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 옷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다 그 옷만의 그 방식의 장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비스포크라고 하면 비스포크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봐요. 여기서 테일러샵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급제로 해서 무급으로 진짜 몇 년을 작업장에서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대구에 있는 샵의 경우에는 이승재 테일러님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서울까지 아카데미를 다니고 알바를 해가며 학원비를 내며 월세를 내가며 정말 힘들게 몇 년간 배워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피해가 또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맞춤 시장의 이런 가격 포지셔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모호해지고 애매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없고, 그런 것들이 조금 용어나 이런 방식의 정의가 좀 올바르게 서야 고객님들도 현혹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버페이를 하시지 않고, 우리도 좀 더 재밌게 일할 수 있고, 서로가 다 좋아지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MTM과 비스포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제 방식도 있습니다. MTM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방식인 거고, 비스포크 같은 경우는 정말 수십 년 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거의 만드는 방식이라서 봉제도 다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패턴일 수 있는데, MTM은 기성복 패턴 95, 105, 110, 비스포크 같은 경우는 개인 패턴입니다. 기성복은 다수의 체형에 맞춰진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오다리가 많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다리가 많으니까 오다리인 사람한테 일단 포커스가 되어 있고, 하견, 견도, 어깨 견도인데 상견, 하견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남자는 하견이 많으니까 또 하견 패턴을 뜨게 되고, 몸을 뒤로 젖힌 몸을 단신이라고 하고 구부 몸은 굴신이라고 하는데, 약간 굴신 체형이 맞춰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수 체형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내가 기성복과는 반대되는 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성복에 아주 잘 맞다라고 하시면 기성복을 입으셔도 됩니다. 다만 안 맞다라고 하시면 MTM이 아니고 비스포크를 선택을 하셔야 그게 맞을 수 있다는 거. 오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말씀드렸고, 정말 제대로 된 비스포크 하우스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유럽을 넘어 일본을 넘어 세계에서 좀 인정받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좋은 샵들이 많으니까 꼭 좋은 샵에서 맞춤 정장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